순식간에 이게 나왔어요. 나의 영어 일기. 색깔을 한번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새로 고침. 오, 순식간에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영어 일기 웹을 만들어줘. 과연 만들어질까요? 자, 바로 실행이 됐어요. 와, 스티커 개수가 매니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느낌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법한, 폰트도 굉장히 동글동글해졌고 파스텔 톤으로 잘 구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운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개발자도 AI만 있으면 개발자처럼 어플이라던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배워보고는 싶은데 정말 코딩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걸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과, 근데 뭔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좀 엄두가 안 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친구가 공유를 해줘서 웹사이트로 비개발자가 만든 사주 웹을 봤는데, 심플하면서도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무려 50만 명이 그걸 사용을 했대요.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만든 웹사이트를 50만 명이 사용을 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뭔가 개발 지식이 없어도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어플을 만들어서 수익화까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걸 정말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코딩 관련된 이 AI들을 몇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막혔던 게, 이미 코딩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비개발자도 사용할 수 있는 AI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소개하려고 개발 이제 하시는 분의 과외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걸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근데 배워봤더니 정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과외해주신 분의 총평은, 이거 개발자 아닌 사람이 스타트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서비스다. 실제로 저도 사용해보면서 이거는 정말 코딩 까막눈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수준의 아주 간단한 UI와 정말 간단한 요청사항으로 순식간에 제가 원하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나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코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사이트를 만들거나 어플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한다는데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한번 시청해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입만 해도 100크레딧 정도를 주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직접 써보기에는 충분한 양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수익화를 해볼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요. 버던트 AI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 한정 무료 체험, 얘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로그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용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얘를 다운을 받아주셔야 돼요. 웹사이트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웰컴 투 버번트라고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인스톨 깃, 얘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버던트 AI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도구들을 깔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톨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귀여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요, 완성됐습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하나 보이죠. 이 화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랑 똑같아요. 다만 왼쪽이 아예 없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창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요구하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하나를 보면 여기 입력하는 여기 있죠. 여기에 한국어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이나 웹사이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영어 일기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영어 일기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중요한 게 에이전트랑 플랜 모드가 있어요. 에이전트 모드를 이용하면요, 얘가 알아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요, 플랜 모드를 이용하면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Select All Creator Project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서 보시면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컴퓨터에
컴퓨터에서 벌번트 AI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 어디에다가 저장할지를 처음에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내 PC로 들어가신 다음에 뭐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버던트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 폴더를 셀렉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모든 작업이 저 폴더 안에 이제 저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가 설정되었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입력이 됐고 플랜 모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밸런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 코드를 짜는데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챗GPT, 뭐 제미나이 여러 가지. 근데 이 퍼포먼스랑 밸런스 모드는 더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챗GPT의 빠른 모드랑 사고 모드가 있잖아요. 이거 사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이 위에 걸 사용을 하면 가장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데 차이점이 이제 당연히 크레딧 소모가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 모드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크레딧을 줄이고 싶다 혹은 제미나이라던가 챗GPT 이런 거를 각각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에 모델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모드로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영어 읽기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는 저의 요청사항을 얘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사항이 나왔어요. 데이터 저장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 저는요,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얘를 캡처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로 갑니다. 제가 했던 걸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저 부분을 캡처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읽기 웹사이트 만드는 중이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얘가 설명을 해주죠. 브라우저 저장, 서버 불필요. 이게 제일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고 저는 첫 번째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사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많진 않아요. 한 개 정도. 필요한 기능. 나는 어떤 기능이 이 사이트에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기 작성하는 거, 일기 목록 보는 거, 일기 수정하는 거. 아, 수정이 안 되는 일기 웹사이트로 저는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 처음에 아이디어에는 없었는데 아, 얘는 수정이 안 되는 일기다 라고 컨셉이 잡힌 것 같아요. 뭔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가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혹은 고도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플랜 모드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구현 계획을 세웠어요.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일기 작성 및 목록 보기 기준을 갖춘 영어 일기 웹사이트를 구현한대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이렇게 생성하고 타입을 정의하고 뭐 일기 작성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해하셔도 되지만 잘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빌드를 누르면 얘가 만들기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얘가 계획대로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현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들이랑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의 사이트나 앱을 만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간단한 걸 만들게 되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 보면은 작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한데 이게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서버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걸 만들어 본다라고 합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저처럼 코딩 모르는 사람도 할 수가 있다는 거.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 투두 리스트를 여기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얘를 벌써 다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한번 실행해 달라고 할게요. 오! 와, 지금 저 아예 편집 안 했거든요? 아예 편집 안 했는데 순식간에 이게 나왔어요. 나의 영어 일기. 그래서 새로운 영어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영어 일기를 잘 안 쓰니까 굉장히 간단한 영어 일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써보자. 혹은 애기들한테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요청한 거 그대로. 여기서 만약에 바꾸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얘를 바꿀 수가 있겠죠. 한번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색깔을 한번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 톤으로 바꿨대요. 새로 고침하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새로 고침.
오, 순식간에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방금 그 사이트가 이렇게 컬러가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색깔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 형태로 작성한 일기를 볼 수 있게 해줘. 캘린더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빠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알아야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요청만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됐습니다. 캘린더 기능을 추가했대요. 새로 고침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추가했냐면 월별 캘린더 뷰, 일기가 있는 날짜는 분홍색 배경으로 표시, 날짜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일기 목록을 표시하고 이전 다음 월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오늘 날짜는 분홍색 테두리로 강조를 했대요.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너무 신기해요. 자, 지금은 이렇고요. 와, 바뀐 버전은 이렇게 캘린더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쓰고 여기 내용을 쓰고 입력을 하면 되고 오늘 제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를 눌러보면은 오늘 제가 쓴 일기가 보여집니다. 너무너무 간단하네요. 와, 이거 결과물이 진짜 놀라워요. 이번에는요, 제가 얘한테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버번트 AI에 제가 들어가서요, 새로운 태스크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기존 거를 지우고, 저는 그냥 삭제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요청을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저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영어 일기 웹을 만들어줘. 기본 선택 버튼과 오늘 할 일 선택 버튼 위주로 구성하고 선택한 내용으로 영어 일기를 자동 생성해줘. 제가 뭘 하고 싶냐면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영어 일기 웹사이트인데 이거를 애들이 영어를 처음에 쓰기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어떤 문장들을 좀 제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UI는 이제 파스텔 톤의 버튼 크기에서 스티커 보상 시스템을 넣어줘. 로컬 스토리지, 아까 저한테 물어봤죠? 그걸로 데이터 저장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요청 안 하셔도 돼요. 아이디어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모드와 플랜 모드가 있는데 저는 플랜 모드로 퍼포먼스로 해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약간 개발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재밌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건 아주 간단한 버전이고 현재 프로젝트에 기존 영어 읽기 앱이 있대요. 제가 기존에 요청했던 걸 얘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용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하려면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기분 선택 버튼은 이모지나 이미지로 기분을 선택하게 한대요.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 일 선택 버튼, 이거는 활동을 좀 구성을 할 것 같고요. 영어 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에서 뭘 수정해줘 라고 여기다 요청을 하면 되고요. 저는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구현 내용은 이모지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활동은 이렇게 구현을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할 법한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영어 일기 앱을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문장들만 보면은 영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스티커 보상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이 계획 단계들을 보면 얼마나 AI가 사용자의 요구를 잘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정말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과연 만들어질까요? 자, 유아용 영어 읽기 웹 앱을 완성했대요. 이 기능들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보고 싶으니까 얘를 실행해주라고 할게요. 자, 바로 실행이 됐어요. 와, 스티커 개수가 메뉴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스티커 주라고 했죠. 제가 보상 시스템. 여기 메뉴에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일단 느낌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법한, 아까랑은 좀 다르죠. 폰트도 굉장히 동글동글해졌고 색깔도 제가 요청했던 그 파스텔 톤으로 잘 구현을 했어요. 너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해서 이모지가 먼저 나와 있고 나의 기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 기뻐, 해피를 해볼게요. 그리고 너 오늘 뭐 했어? 라고 하면 나 오늘 책 읽었어. 근데 다중 선택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책도 읽었고 TV도 봤어 라고 하고 Make My Diary를 눌러볼게요. Today I feel happy. I read books and watch TV. 나는 TV를 봤고 나는 책을 읽었어. It was a fun day. 나는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 라는 다이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 받았어요. 저 지금 아이가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스티커 개수가 등록이 돼 있고 See all 얘를 누르면 스티커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은 나비 스티커를 받았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진한 다이어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얘가 자동으로 쓴 거를 내가 좀 수정하거나 혹은 뭔가를 더 입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입력해서 얘한테 요청하면 또 금방 요청하겠죠. 어쨌든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간단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사용하는 걸 보니까 와, 이거 내가 한번 해볼 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버번트 AI를 쓰면서 크게 느꼈던 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는 트리플 엔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 세 개 중에 가장 코드를 잘 짠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얘는 애초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결과를 빨리 만들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당연히 그 결과물의 퀄리티도 훨씬 높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 모드죠. 그냥 에이전트 모드로 했을 때는 막상 결과물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플랫 모드를 사용하면 무작정 코드를 짜주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질문을 던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코드를 짜주기 때문에 훨씬 더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플랫 모드가 장착되어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다고들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버번트 AI 같은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AI들, 뭐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일일이 이 코드를 복사해서 파일을 별도로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 버번트 AI는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뭐 실행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결론은요, 저 같은 비개발자도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자 같은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개발 공부를 조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코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흥미도 좀 떨어지고 뭔가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 개발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랑 그 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AI로 웹사이트나 앱을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그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고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AI 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